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아유, 어떤 아, 점이 궁금하세요? 저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제 한 3개월 차 정도 이제 예, 됐는데요. 예, 이제 처음 이제 주식을 접하다 보니까 예. 일단은 한 3천만 원 정도만 넣어놨어요. 아유, 네. 너무 잘하셨네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워밍업 나름, 정도로, 예, 딱, 예. 네, 근데 이제 나름 선생님 유튜브 보면서 예, 뭐 삼성전자에 한 25% 넣고, 예, 네, 뭐 네이버에 또 한 25% 넣고, 예. 네, 그리고 현대차에 한 20% 넣고, 예, 포트폴리오도, 예, 너무 좋으시고, 예, 예. 네, 근데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 여러저러 이제 좀 좋아 보이는 종목들 이제 매수를 하고 있었었는데요. 예.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급락을 하는 장이 이렇게 올 때가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이럴 때마다 이제, 음, 그때 좀 그래도 한 15%에서 뭐 이 정도 이렇게 음. 좀 수익이 났을 때 예. 한번 매도를 하고 또 기다려야 되냐, 막 약간 요새 그런, 아니면은 그냥 계속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나. 그게 참, 예, 네, 충분히 공감이 돼. 그럼 혹시, 근데 지금 혹시 네, 3천만 원 지금 다 매수하신 건가요? 네, 일단은 3천만 원 넣었고요. 예, 나머지 또 예. 3천만 원은 또 여유 자금으로 가지고 아유, 너무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게 좋은 점이, 왜냐면 제가 네, 처음에 큰 돈으로 하면 네, 주식이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게, 아까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뭐 현대차도 그렇고 사실은 네이버도 그렇고 최근에 조금 올랐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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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등을 하면 사실은 3천만 원만 돼도 네. 뭔가 100만 원이 계속 움직이거든요. 네, 100만 원 정도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네, 내가 저번에 팔았으면 2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었을 텐데, 약간 그런, 그죠? 네, 네, 그런, 그렇습니다. 그런, 내가 그때 팔았으면 200만 원을 챙기고, 오늘 또 착 떨어지면 또 좀 지켜보다가 탁 사놓고, 이렇게 하면 또 한 300만 원을 벌 수 있고, 맞죠? 약간 그런 네.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그게 근데 이제 6천만 원이 되면은 이제 2, 300 단위가 아니라 바로 500 네네. 단위로 올라가거든요. 그게. 음, 그런 심리가. 네네. 그리고 뭐 한 이제 1억, 2억 이렇게 하면 진짜 뭐 하루에 막 진짜 1,000만 원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약간 그렇게 돼서, 네. 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좀 적당한 금액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냐면, 이제 변동성이 약간 익숙해져야 돼요. 음, 변동성이 익숙해지면서 또 이제 네. 제일 좋은 방법이, 지금 3천만 원 정도를 지금 아까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차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짜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나머지 또 이제 종목, 그럼 한 1,000만 원 정도는 좀 단기 매매 하시는 건가요? 그게, 1,000만 원이 좀 약간 네. 잘게 잘게 있는데요. 뭐, 예를 예. 들면, 뭐, SDI에 뭐, 300만 원 그러니까, SDI에 한 300만 원 샀고, 예. 또 막, 여러 가지 종목들 예. 있잖아요. 약간 예. 좋아 예, 보이는, 좋죠, 뭐, 좋죠. 그게 왜냐면 주식을 이렇게 자꾸 사고 팔아봐요. 사고 네, 팔아보는 것도 처음에 하면, 왜냐면 그거를 네, 꾹 참고 있으면 네, 나중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네네. 주식을 한꺼번에 사는 막 그런 약간 오류를 범할 수 있거든요. 뭔가 네네네. 이제 막 확신이 생겨서 막 이게, 그래서 보면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수익 많이 나시면은 좀 그때가 조금 더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음, 보통은 네네. 만약에 한 지금 6천만 원 만약에 더 투자하셔서 6천만 원 정도 가지고 투자하셨는데, 만약에 4천만 원을 만약에 벌어서 1억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보통 1억을 더 가져오세요. 어, 그래서 2억으로 투자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통은 약간 그렇게 해서 좀 이제 좀 음,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변동성도 약간 어느 정도 이제 좀 익숙해지고, 네네. 약간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실은 100만 원, 200만 원이 조금,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 100만 원, 200만 원이 뭔가 아쉬울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점점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경험을 해보면, 이제 언제쯤이면 내가 좀 투자를 이제 좀 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냐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벌어질 때까지는 약간 번 게 아니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게 이제 3개월 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연차가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뭔가 1, 200만 원 약간 미끼 느낌? 그러니까 간 네네. 보는 느낌으로 점점 바뀌고, 이제 네네. 그게 이제 점점점 변동성이 익숙해지면서 이제 점점점 큰 자금을 이제 점점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약간 그런 단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너무 좋은 게, 일단은 왜냐면 또 여유 자금이 3천만 원 계시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팔았으면 수익이 날 수도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오히려 지금 더 좋은 게, 오히려 지금 주식이 많이 빠지면 더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볼 수도 있. 그죠? 왜냐면 3천만 원이 더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래갖고 이제 보는 거죠. 현대차 어디까지나 빠지나 보자. 이렇게 보고 아, 있다가, 네네. 만약에 현대차가 22만 원까지만 떨어지면 이때 조금 다시 뭐지? 지금 산 종목 수만큼 더 사버려서 만약에 뭐 24만 원까지 올라가면 얼마까 이렇게 계산하면서 이제 혼자 또 상상하면서 기분 좋아해보고. 아, 그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투입된 돈은 원래 3천만 원만 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수가 너무 많이 사실 빠지면 굉장히 좋은 우량한 주식이 많이 빠지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대기했던 자금을 잠시 넣었다가 반등했을 때 그 주식 다시 돈을 다 빼버려도 되거든요. 아, 그러면서 또 이제 다시 3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또 이게 또 변동성이 점점점 익숙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3천만 원은 내가 이제 약간 실전으로 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위기가 닥쳤을 때 한번 써보겠다. 약간 이렇게 하면 이제 정말 뭐 좋은 약간 그런 상황. 그렇게 이렇게 계속 연습하시면서요. 네네. 우리가 어차피 뭐 계속 이제 어차피 주식 계속 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서 한 이제 5년, 10년 지나면 이제 자본주의가 굉장히 친근해지는 거지. 주식시장 굉장히 친근해지면서 제 얼굴만 봐도 계속 웃음이 나오고 약간 이제 매매가 점점 편해지고 이제 낚시하듯이 막 이렇게 다 낚시하고 약간 그 굉장히 그렇게 돼. 선생님, 제가 좀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예, 그럼요. 사실 제가 지금 산 게, 삼성전자나 네이버나 현대차나, 예. SDI나, 그리고 나머지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가 있는 것도 이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예. 우량주 중심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뿌려놨는데, 예.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요 산업이 나름 우상향할 것 같다라는 좀 전망이 보이면은, 예. 예를 들면 한 10%, 15%, 20% 약간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 쳐도 예. 파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홀딩을 하고 떨어질 때 이제 여유 자금을 계속 넣는다. 약간 그런 접근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약간 급등이 나오면 그래도 일부는 좀 수익을 벌고 또 나중에 또 오늘과 같은 이런 걸 또 노리는 그런 게 맞는 건지 약간 제가 헷갈릴 때가 잘 모르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만약에 네. 3천만 원을 투자할 때랑 3억을 투자할 때랑 약간 느낌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3천만 원을 보면 우리가 3천만 원을 투자할 때는 뭐 이제 포트폴리오로 만약에 한 20% 정도 투자하면 한 500만 원 정도 투자하신 건가요? 그렇죠. 네. 그죠. 근데 이제 3억이면 5천만 원이 돼요. 한 종목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종목을 막 이게 주식을 막 사고 팔 수가 없게 되는 약간 상황으로 변하거든요. 이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약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3억이면 왜 1, 200만 원이 굉장히 변동성이 쉽잖아요. 네. 근데 3억이 막 1, 2천만 원이 약간 돈이 아닌 것처럼 되거든요. 약간 상황이. 그래서 사실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자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경험적으로 점점 아시게 돼요. 이게 커지면 사고 팔 수가 없구나. 그냥 이제 롱 포지션으로 가야 돼. 왜냐면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또 수수료도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그 거래세도 너무 많고. 그리고 뭔가 좀 이제 왜냐면 이제 완전히 완전 투자만 하시는 분은 상관없는데 일을 하시면서 3억을 막 이제 막 주식을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아무 일도 집중을 못 하게 되는 단계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아직 3천만 원 정도는 사실은 근데 그게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는 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 3천만 원을 내가 뭐 이제 큰 돈을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그죠. 이제 뭐 조금 더 롱 포지션으로 이렇게 한번 들고 갔을 때 어떻게 되는가 보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만약에 그게 사실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추천드리는 거는 한 2천만 원 정도는 롱 포지션으로 좀 들고 가주시고요. 1천만 원 정도는 정말 한번 내가 원 없이 사고 팔아보겠다. 나의 이 실력을, 나의 홀짝 실력을 한번 보여주겠다. 내가 주식을 보면, 내가 홀짝으로 해보면 얼마나 벌 수 있는지. 그게 뭐, 근데 뭐, 1천만 원이면 뭐, 아무리 손실 봐봐야, 그죠? 1, 200이잖아요, 사실은. 뭐죠? 20%, 1천만 원에서 20% 손해봐도 200만 원이거든요. 그 정도는 뭐, 수강료로도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는 이제 우량주를 한번 넣어 보시고요.
왜냐면 이제 장기적인 전망을 하고, 그리고 일단은 그래도 이제 투자적인 마인드로 이제,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만약에 홀짝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내가 해보니까 뭐 1,000만 원인데, 한 달에 뭐 100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럼 10% 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건 진짜 할만한데? 이러면서. 그게 이제 말씀을 워밍업이 중요해요. 워밍업을 이제 충분히 이제 이 변동성, 왜냐면 너무 여유가 있는 게 지금 또 현금이 3,000만 원 있으니까. 그죠? 네네. 그러니까 좀 마음에 좀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 2,000만 원은 좀 주력 포트폴리오로 몇 개 이제 하시고요. 네네. 나머지는 좀 자잘한 거 그냥 다 정리해버리면서 자잘한 거 다 정리해버리면서 내가 홀짝의 실력을 확실히 보여주겠다.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 계좌를 분리하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2,000만 원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2,000만 원은 이제 우량주로 넣어버리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계좌를 복수 계좌 만들 수 있거든요. 네네. 복수 계좌 왜 그러냐면 이제 홀짝을 하면 또 레버리지도 필수예요. 막 미수도 써야 되거든요. 약간 그런 신용 미수도 써야 돼. 왜냐면 그 같이 섞여 있으면은 이게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더 쓰고 싶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예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2,000만 원은 내가 수업료를 200만 원 이미 냈다 생각하고 내가 왕창 한번 사고 팔아보겠다. 약간 그런 것도, 왜냐면 그 변동성이 익숙해지니까. 저도 옛날에 정말 저는 이제 주식 투자 오래 했지만 저도 초반에는 좀 매매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약간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익숙해지는 그러니까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벌 때도, 이게 돈을 좀 잃을 때도 스트레스지만,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제가 수익이 그래도 많이 났었는데, 한 15% 20% 났는데, 3천만 원에서. 예. 근데 이게 한 번에 장이 확 무너져 버리니까, 내가 그때 팔 걸, 약간 이런 후회감이 좀 있어서.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예. 약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를 또 하면서 장기로 가야 되는 건지, 그럼요. 아니면 계속 장기로 모아가는 게 맞는 건지. 그게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주식 계좌를 하루에 두세 번만 봐도 왜 그 순 자산을 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항상 나의 최고점이 어느 가격인 건지 알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은, 그때 팔았으면. 항상 그렇게 생각해. 이때 팔았으면. 아니면은 또 반대로 최저점일 때 어떤 생각이냐면, 이때 더 샀으면. 그런 생각 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게 변동성이 익숙해지면 이제 포기할 건 포기해요. 저건 내 돈이 아니다. 약간 저기에 팔 수 없다. 아니면 저기서 살 수 없다. 이걸 점점 익숙해지거든요. 예, 그게 이제 약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 한 2,000만 원 정도는 좀 안정적으로 하고, 1,000만 원 정도는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예, 근데 이게 고점에서 사실은 팔아서 돈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왜냐면 이제 변동성이 익숙해지고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뭐 이런 거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현대차를 예를 들면은 현대차를 내가 24만 원에 팔았으면 최고점에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24만 원에 팔 수 있으면. 근데 이런 거예요. 이게 자꾸 투자를 하다 보면 지나다 보면 현대차가 나중에 3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게 계속 이제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이를 꽉 다물고 어떻게 하냐면 버티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유지시켜 버리거든요. 내가 여기서 팔면 안 된다. 이러면서 약간 삼성전자도 못 올랐고 현대차도 지금 오른 것도 아닌데 이거를 지금 10%를 먹기 위해서 지금 이 포트폴리오를 무너뜨릴 수 없다. 약간 그런 점점 그렇게, 왜냐면 이제 자금이 커질수록 그렇게 돼요. 이제 3천만 원일 땐 잘 그게 안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한 3억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왜냐면 결국은 이걸 막 3억을 막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는 1, 2년 지났을 때 만약에 뭐 삼성전자를 8만 3천 원에 팔았다가 뭐 7만 9천 원에 다시 사고 8만 3천 원에 팔았다가 뭐 7만 8천 원에 다시 사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냥 오히려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냥 그게 근데 생각보다 막 저점에서 사기가 되게 어려워요.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거든요. 왜냐면 3억이면 한 종목에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5천만 원 막 사고 팔고 이럴 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결국 이제 1, 2년이 지났을 때 이제 삼성전자가 그냥 10만 원이 되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약간 그런 관점. 이게 이제 근데 점점 이제 변동성이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약간 이 또한 좀 지나가리라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흔들릴 때도 좀 약간 멘탈 관리를 좀 하면서
보내야겠네요. 결국엔. 아니 근데 이제 그 멘탈 관리라기보다는 왜냐면 이제 주식 네. 투자한 지 석 달 정도밖에 안 되셨으니까요. 네네네네. 이것저것 시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 일단은 자금을 일단은 여유 자금에다가 그것도 여유 자금의 반 정도를 넣으신 거기 때문에 네. 예,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좀 왜냐면 안 해보면 또 후회를 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네. 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못하게 하지? 약간 이렇게 반항심이 들 수도 있으니까 이것저것 예, 매매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비중, 항상 비중. 그러니까 한 2천만 원은 안전하게 하고 1천만 원은 내가 한번 이제 워밍업으로 내가 과연 한 달에 10%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사고 팔아서 약간 그런 거 뭐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예,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뭐 저희 계속 스터디하면서 하면 또 이제 점점 또 익숙해지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유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